아니 집에서 맥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숭아를 과수원에서 쓰는 박스 그대로 한 박스 10,000원씩에 폭탄 세일하니까요. 네,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지금부터 30분간 폭탄 세일합니다. 그리고 많이 바로 뛰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한 박스에 10,000원이라면서 막상 가니까 10,000원짜리는 지금 오고 있다고 15,000원짜리밖에 없대요. 약간 수법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박스에 이 가격이면 싼 거라서 두 박스 구매해서 왔습니다. 이 복숭아가 여름에 참 맛있긴 한데 딱 여름 한철 한두 달 정도밖에 못 먹으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복숭아로 막걸리도 만들어서 마시고 이걸로 술을 만들어서 여름이 지나도 이 향을 계속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숭아들로 포르투갈의 전통주 포트 와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복숭아 주정강화 와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트 와인은 뭐고 주정강화 와인이 뭔지는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쉬우니까요. 만들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온 복숭아들을 좀 봤는데 얘들이 100% 상태가 다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술 만들 거라서 이렇게 상처난 복숭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물복하고 딱복이 조금 섞여 있는데 그냥 다 한 번에 넣어서 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복숭아 세척부터 해볼게요. 상태가 좋은 복숭아 몇 개는 아이랑 아내 생각이 나서 따로 좀 빼놓겠습니다. 그래야 이 난리를 쳐놔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다 씻은 복숭아를 손질할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앞치마를 좀 하고요. 복숭아를 손질할 때는 저는 우선 껍질은 최대한 될 수 있는 만큼 벗겨줄 겁니다. 껍질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발효되면 메탄올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껍질은 벗겨주고요. 껍질이 잘 안 벗겨지는 애들은 그냥 그대로 넣겠습니다. 껍질에서 나오는 풍미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배분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잘게 썰어서 넣어주는 게 발효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작게 썰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썰은 복숭아는 꾹꾹 눌러서 잘 으깨주겠습니다. 저번에 망고를 블렌더로 갈았다가 이렇게 넘치는 난리를 치르고 났더니 블렌더로 갈기는 싫어서 감자 으깨는 감자 매셔로 골고루 으깨주었습니다. 이렇게 으깨고 나서 당도를 측정해보니까 9브릭스 정도가 나왔는데요. 와인을 만들기에는 당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여기에 설탕을 조금 더 넣어서 12브릭스 정도로 높여주었습니다. 원래 와인 만들 때는 보통 20브릭스 이상은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설탕을 그렇게 때려 넣기에는 이게 복숭아 술이 아니고 설탕 술이 될 것 같아서 적당히 눈치껏 조절해서 12브릭스로 맞췄습니다. 자, 그러고서 발효통과 도구들을 소독해주고 이제 으깨놓은 복숭아에 정제 효소를 넣어줍니다. 효소를 넣어서 최대한 효모들이 먹기 편한 형태의 당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발효통에 옮겨 담아주고서 뚜껑을 닫고 에어락을 설치한 뒤에 하루 정도 실온에 두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 뒤에 뚜껑을 열어봤는데요. 달달한 복숭아 향에 톡톡 쏘는 시원한 탄산이 느껴집니다. 효모를 따로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조금씩 발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껍질에 효모가 붙어 있었거나 발효통에 남아있던 효모가 발효에 관여해서 이렇게 탄산을 내면서 조금씩 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중을 측정해봤는데 1.05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진짜 와인용 효모를 계량해서 물에 조금 녹인 다음에 발효통에 넣어주고서 잘 섞고 뚜껑을 닫아주겠습니다. 이대로 며칠간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술을 발효시킨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향긋한 복숭아 향이 진동을 하는데요. 위를 한번 싹 걷어내면 아래에 이렇게 복숭아들이 사가 있는 모습이고 발효 전보다 더 액체가 많이 생긴 모습입니다. 맛을 살짝 봤는데 단맛은 많이 없고 새콤한 맛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최초에 당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도 했고 술이 발효되면서 당분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장갑을 좀 끼고 술을 걸러보겠습니다. 스탠드에아에 거름망을 올리고 술을 부어주고서 쭉쭉 액체만 걸러내겠습니다. 참고로 상가 투자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한때 잠깐 관심 있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른 영상들을 보면 제가 맨손으로 술을 거르거든요. 왜 술 만들 때는 소독 잘 해놓고 술 거를 때는 맨손으로 하나요? 라는 질문들도 종종 받는데 우선 술을 만드는 가장 처음 단계에는 얘네들은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입니다. 외부 감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소독을 철저히 해주는 게 맞고요. 술이 다 된 상태에서는 여기에는 알코올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감염에 조금 대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장갑을 끼고 걸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이 장갑들이 일회용이다 보니까 이걸 잠깐 쓰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환경에도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고요. 어차피 이렇게 걸러서 제가 먹을 거고 손만 깨끗이 씻고 하면 별 상관없다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맨손으로 했는데 보시는 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장갑을 사서 꼈습니다. 자, 이렇게 색이 아주 예쁜 복숭아 와인이 나왔는데요. 비중을 측정해보니까 1.006인데 술 발효 전의 비중이 1.05였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도수는 약 5.7도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당도를 12브릭스로 맞춰줬잖아요. 이게 대략 계산하는 방법이 브릭스 나누기 2를 하면 정상 발효됐을 때의 알코올 도수가 나옵니다. 즉 12 나누기 2 하면 6이니까 6도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5.7도가 나왔으니까 정상적으로 발효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복숭아 와인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복숭아 와인을 증류해서 브랜디를 만들 겁니다. 자, 증류기에 복숭아 와인을 넣고 증류기 세팅을 해줍니다. 증류기에 불을 올리고 냉각수를 돌려주고서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복숭아 향이 가득한 증류액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증류 시간에 따라 나오는 술의 맛과 향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따로 담아내서 원액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맛이 좋은 복숭아 브랜디 400ml 정도만 받아냈습니다. 도수를 측정해보니까 40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복숭아 30개 정도로 도수 40도의 술 400ml가 나왔습니다. 효율이 정말 안 좋죠. 이게 당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당도가 높으면 발효 후에 그만큼 알코올 도수가 높게 나오고 이걸 증류하면 그만큼 도수가 높은 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들 때도 보당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과일을 으깬 다음에 설탕을 더 넣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애초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와인용 포도는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복숭아 으깨고 나온 당도가 9브릭스인데 맥주가 아니고서야 와인 같은 술에서 이 정도면 당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여튼 그래서 증류주도 꽤 적게 나오는 거고요. 집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상업용으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양입니다. 자, 여튼 이제 맛을 한번 봐야겠죠. 일단 향은 복숭아 시럽 같은 복숭아가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향이 납니다. 열대 과일 같은 향이 나기도 하고요. 맛을 보면 복숭아를 한 움큼 짜가지고 입안에서 팍 터트리는 향이 납니다. 아까 증류하기 전에는 신맛이 많이 돌아서 역시 복숭아로는 힘든 건가 했는데 이렇게 증류를 하고 나니까 이 높은 도수의 에탄올과 복숭아 향이 잘 섞여서 입안에서 향이 굉장히 폭발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증류주까지 만들었으니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숭아 브랜디를 병에 옮겨 담아주고서 물을 좀 섞어서 도수 25도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복숭아 포트 와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트 와인은 포르투갈의 포르투 지방에서 만들어진 와인인데 와인이 발효되는 중간에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첨가하는 술입니다. 그러면 저장성이 늘어나면서도 달달하면서 도수가 높은 와인이 나오는데요. 포르투갈에서 긴 항해 동안 와인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게 이 포트 와인입니다. 와인에 높은 도수의 증류주를 넣었다고 해서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포르투갈에만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조선에도 이런 방식으로 만든 술이 있는데 바로 과주라는 술입니다. 포트 와인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쌀로 술을 만드는 중간에 소주를 부어서 발효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면 도수가 높으면서도 달달한 술이 나오는데 술이 상하기 쉬운 여름에 빚었다고 해서 진알과 여름하 술주 해서 과주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편에 그 이름이 정확히 나오니까 최소 1400년대에도 빚어지던 술입니다. 난중일기에도 나오고 기타 여러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 술인 만큼 조선시대 때 자주 마시던 술임을 알 수 있는데요. 참 아쉬운 건 포트 와인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술이 된 반면에 과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과주 관련된 영상을 꽤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 여튼간에 복숭아 주정 강화 와인을 만들려고 복숭아를 더 사려던 참에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께서 과수원을 하셔서 B급 복숭아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상처난 애들이 있지만 술 만들 때는 어차피 다 으깨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복숭아를 잘 씻어줬고 이 중에 많이 딱딱한 복숭아는 후숙을 더 시킨 다음에 넣어주려고 조금 따로 빼놨습니다. 나머지 복숭아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놓고서 골고루 잘 으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효모를 넣어주고서 잘 섞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발효통을 소독한 다음에 여기에 복숭아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통 주변을 잘 닦아주고서 뚜껑을 닫고 4일 정도 발효하겠습니다. 4일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탄산을 내면서 잘 발효가 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복숭아 브랜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후숙한다고 따로 빼놓았던 복숭아는 후숙을 다 마치고서 이렇게 으깨서 얼려놨었는데 이 복숭아도 함께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일주일 정도 이대로 두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술을 걸러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대야에다 거름망을 대고 술을 부어서 쭉쭉 짜서 걸러내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쫙 짜내주면 드디어 복숭아 주정 강화 와인 완성입니다. 일단 지금 온 집안에 복숭아 향이 진동을 합니다. 맛을 보면 꽤 새초롬한데요. 달달하게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복숭아가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넣어준 증류주의 양이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 말로는 발포 비타민 마시는 것 같고 끝에서 쓴 술맛이 안 나서 상큼한 음료 마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증류주를 넣었음에도 술의 쓴맛이 안 느껴져서 음료
음료를 마시는 것 같지만 마시다 보면 속이 후끈해지면서 취기가 돕니다. 자, 이제 이 술들을 병에 담아주겠습니다. 총 5병이 나왔는데요. 약 4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제 여기 2병에는 설탕을 넣어보겠습니다. 혹시나 탄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볼 거고요. 하나는 올리고당을 넣어보겠습니다. 올리고당은 술 속에 들어가면 단맛을 내면서도 효모가 발효시키기에는 덩어리가 커서 병 속에서 발효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막걸리에도 올리고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통 중에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너무 빠르게 이 병 안에서 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나머지 2병은 이 상태 이대로 뚜껑을 닫아줬습니다. 이제 이 술들을 냉장고에 넣고 차갑게 한 다음에 마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넣어놨고 우선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술을 맛을 보겠습니다. 향은 복숭아 시럽, 감기약 같은 향이고 맛은 굉장히 새콤합니다. 거의 레몬 주스 수준입니다. 하이볼에 레몬 주스 대신 넣어도 될 만한 맛인데 이 달달한 술을 기대했는데 역시 당도가 너무 낮아서 그랬는지 조금 아쉽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술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설탕을 넣은 술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주정강화 와인은 살아있는 효모가 많이 없는 술이라서 설탕을 넣어도 그렇게 탄산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맛을 봤는데 방금 마신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술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 설탕으로는 단맛은 택도 없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올리고당을 넣은 술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술도 맛이 아주 새초롬합니다. 그런데 좀 많이 새콤하긴 해도 굉장히 술이 부드럽고 알코올 치는 것도 없어서 여기에 단맛만 추가되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탕수수 시럽을 넣어봤습니다. 이겁니다. 첫 맛에 단맛이 훅 들어오니까 이제야 복숭아 와인을 마시는 느낌이 납니다. 복숭아 주스 맛인데 그래도 도수가 있어서 마시다 보면 속이 뜨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 술은 무조건 시럽을 타서 마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숭아로 주정 강화 와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증류해서 마시는 게 가장 맛있었고 와인으로 만들어서는 시럽을 좀 타서 마시는 게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면 거의 상하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좀 시원하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 봐!